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국내 확진 환자가 100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 환자가 9,1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6명이 추가돼서 국내 누적 사망자는 126명으로 늘었습니다. 유럽발 입국자가 크게 늘어나자 방역당국은 증상이 없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우선 자가격리 후 근처 보건소에서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특별 입국 절차를 더욱 엄격히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 일본 정부가 오는 7월로 예정된 도쿄올림픽을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올림픽 124년 역사상 첫 연기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늦어도 내년 여름에는 올림픽을 개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과 이탈리아의 공기질이 좋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산업활동이 줄고 사람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대기오염 물질의 발생이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100명, 사망자가 6명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9,137명, 사망자는 모두 12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외 유입 사례가 급증하면서 국내로 들어오는 내 외국인 특별 입국 절차에서만 34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확산세가 꺾인 대구는 14명이 추가 발생해 누적 6,456명이 됐습니다. 서울 13명, 경기 21명이 추가 확진돼 수도권 소규모 감염 추세는 계속됐습니다. 이외에 경북 5명, 충남 3명, 전남과 세종, 제주에서 2명씩 늘었고 부산과 인천, 울산, 강원에서도 각각 추가 환자가 1명씩 나왔습니다. 격리가 해제된 환자는 223명이 늘어서 누적 3,7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럽발 입국자 수가 평일에도 정부 예상치를 뛰어넘자 유증상, 무증상 가리지 않고 모두 진단검사를 하려던 방역당국의 계획이 이틀 만에 조정됐습니다. 당국은 유증상자를 중심으로 검역 체계를 전환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유럽발 입국자 수는 평일에도 1,000명을 넘어 정부 예상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마냥 기다리게 되거나 증상 유무에 따라 격리하는 시설 부족 문제까지 불거졌습니다. 준비했던 어떤 그런 물량에 비해서 실제 검체 채취를 요구를 하는 그리고 증상이 있다라고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예상외로 좀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항에서 불필요하게 좀 대기가 좀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송구하게. 결국 정부는 전수검사 시행 이틀 만에 검역 대응 체계를 바꿨습니다. 유증상자만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무증상 내국인은 격리시설 대신 일단 집으로 보낸 뒤 보건소에서 검사받도록 한 겁니다. 유증상자 중심으로 검역 대응 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내국인 무증상자는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단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후 3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 대응 방식이 바뀌면서 애초 예정했던 도보 이동형 선별 진료소, 워킹스루 도입도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빠른 검사가 가능하긴 하지만 줄 서서 기다리다 교차 감염될 위험성이 제기돼 여러 보완책을 찾겠다는 겁니다. 빠르게 많은 검체를 채취하면서 그러면서도 안전성을 당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라서 도보 이동형 선별진료소 말고도 더 다양한 방안들에 대한 논의도. 이렇듯 쏟아지는 입국자 검역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이런 대책이 오히려 해외 유입을 유도하는 부작용은 막겠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이에 유럽에서 온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도 2주 동안 자가격리될 때 별도의 생활지원비는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 조치가 시급하다며 27일부터 추가 조치를 시행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또 미국의 확진자 급증에 따라 불안감을 느끼는 북미 지역 유학생 등 우리 국민들의 귀국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급성을 감안할 때 늦어도 27일 0시부터는 강화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우리 방역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고민해서 만든 제안을 토대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네 번째 당정청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해외 입국자에 대한 특별 입국 절차를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낙연 위원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신규 확진자 가운데서 해외 입국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놀랍도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는 특별 입국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더 엄격하게 시행하도록 정부와 합의를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런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지침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 증가세가 주춤하면서 도심에 찾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사회적 거리 두기를 소홀히 했다가 감염이 재확산할 수 있어서 안심은 금물입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도심거리에 시민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길거리 음식을 맛보기도 하고 카페에 335 모여 이야기도 나눕니다. 갑갑한 생활 끝에 맛보는 외출에 불안감도 잠시 있습니다. 일단 대구에서 코로나가 제일 심각하니까 괜히 나갔다가 감염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오랜만에 좀 잠잠해졌는데 바람도 쐴 겸 나왔어요. 대구에서 추가 확진자가 2주 가까이 두 자릿수에 머물자 밖으로 나서는 시민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나들이가 썩 편하지는 않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은 겁나고 낯선 사람과 스치는 것도 꺼려집니다. 네, 많이 조심하고 있고 이렇게 잘 안 스치려고 산에 가도 잘 안 스치려고 하고 있어요. 대중교통은 이용 안 하고 자차로 오는 거예요. 정부도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또 한 번 강조합니다. 국내에서도 종교시설,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오는 4월 5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고 그의 실천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1, 2주 안에 환자 증가세가 더 꺾이면 거리에 활력이 생겨 그동안 얼어붙었던 지역 경제에도 조금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도 있습니다. 하지만 꺼져가는 바이러스의 기세가 오히려 되살아나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상황이 심각한 유럽에서는 독일이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중환자들을 수용해서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김승재 기자입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3시 현재 집계한 결과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40만 7,400여 명으로 처음으로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는 18,200여 명입니다. 확진자는 중국이 8만 1천여 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이탈리아 6만 9천여 명, 미국 4만 9천여 명 순이었습니다. 이어 스페인 3만 9천여 명, 독일 3만 1천여 명, 이란 2만 4천여 명, 프랑스 2만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Nella situazione di disagio che stiamo vivendo tutti quanti, i poveri sono quelli che soffrono di più. C'è la fila ai supermercati, ma c'è anche chi ai supermercati non. 이탈리아 정부는 앞으로 일주일 안에 누적 확진자가 바이러스 발원지인 중국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탈리아의 누적 사망자 수는 이미 지난 20일 중국을 추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이 의료 체계 붕괴 직전인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 중환자를 받아들였습니다. 독일 동부 작센주의 라이프치히 공항에 이탈리아 환자 6명이 도착한 데 이어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도 며칠 내로 10명의 이탈리아 환자를 데려올 계획입니다. 라셰트 주 총리는 유럽의 연대 정신을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가장 많은 피해를 낸 중국과 이탈리아의 공기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산업 활동이 줄고 사람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대기오염 물질의 발생이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중국의 공기질을 위성으로 관찰했습니다. 붉은색으로 나타나던 이산화질소가 지난 12월과 1월을 거치면서 옅어지기 시작해 2월에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발원지인 우한 등 중국 중동부 지방은 이산화질소 농도가 평소보다 30% 정도 떨어졌습니다. 유럽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은 이탈리아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1월과 전국에 이동 제한 명령이 내려진 3월은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실제 이탈리아 북부는 공장이나 자동차, 발전소 등에서 나오는 이산화질소가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산화질소가 대기 오염 물질에서는 굉장히 나쁜 그런 산화물이기도 하고 또 미세먼지를 2차 생성 만드는 물질이기 때문에 실제로 질소 산화물이 줄어들 때 대기 오염도는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외부 활동과 모임은 물론 모든 기업의 재택근무라는 초강수를 둔 뉴욕은 일산화탄소 농도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100% of the workforce. And when I talk about the most drastic action we can take, this is the most drastic action we can take.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이동 제한의 결과라는 점에서 마냥 반가운 소식만은 아닙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저탄소 경제가 실제 대기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지적합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젯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석 달여 만에 전화 통화를 갖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의료 장비를 지원해달라는 트럼프 대통령 요청을 받고 여유분이 있으면 최대한 보내주겠다고 답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정상이 내일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를 앞두고 어젯밤 직접 소통했습니다. 밤 10시부터 23분간 이뤄진 통화에서 두 정상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양국 협력 방안에 집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코로나19에 굉장히 잘 대응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의료 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물었고 문 대통령은 여유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의료 장비는 코로나19 검체 채취와 진단을 위한 키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우리 의료 장비는 미국 FDA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중으로 승인될 수 있게 즉각 조치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답했습니다. 한미 정상은 최근 양국이 체결한 통화 스와프가 국제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시의적절한 조치였다는 평가도 함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G20 특별 화상회의에서 정상들이 단합된 메시지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방역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인의 출장을 보장하는 국제적 협력 방안이 협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공감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통화가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제안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지난해 12월 7일 통화에서 북미 대화의 동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지 석 달여 만에 직접 대화했는데 이번에는 한미 정상 간 통화로는 이례적으로 한반도 정세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지난주 체결한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과 관련해 한국은행이 다음 주 중 자금을 공급하는 일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은은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주 중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 주 중 자금을 공급하는 일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은은 또 한꺼번에 600억 달러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몇 차례에 걸쳐 나눠서 공급하기로 했다면서 1차 공급에서 상당 규모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은은 정확한 1차 공급 금액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네, 밤사이 글로벌 증시가 미국의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2,500조 원의 경기 부양 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반등했습니다. 뉴욕 증시의 다우지수는 87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증시의 다우지수는 2,112포인트, 11.37% 폭등한 2704에서 거래를 마감해 사흘 만에 2만 선을 회복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다우지수가 11% 이상 상승한 것은 1933년 이후 87년 만에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9%대, 나스닥 지수는 8%대의 상승률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영국이 9%대, 독일이 11%대, 프랑스가 8%대의 급등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우리 돈으로 약 2,500조 원에 달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기 부양 패키지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접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글로벌 증시는 급반등했습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공화당과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 민주당은 협상의 주된 걸림돌이었던 항목에서 의견 일치를 이뤘습니다. 특히 기업 대출과 대출 보증을 위해 5천억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과 관련해 더 많은 감독 장치를 두는 쪽으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노동자들과 병원에 대한 지원이 주요 쟁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슈머 대표는 해고된 노동자들에게 4개월치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여행 수요 감소로 타격을 입은 항공업계에 약 320억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양당이 거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생존과 관련된 공포와 불안이 커지자 타인을 고려하는 행동보다는 나만을 생각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구에서도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지만 이 사재기 현상보다는 나눔이나 봉사같이 타인을 위하는 시민의식이 빛을 발했다고 하는데요. 같은 상황, 다른 행동이죠. 오늘은 사이언스투데이 생각연구소에서는 사재기의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